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몇몇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요, 느껴보는 감정, 그리고 느껴보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미수신용을 쓰는 순간, 단타는 오래 못 갑니다. 단타는 실력 게임이 아니다. 심리 그릇 게임이다. 라는 주제로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글들을 읽어보면서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타에는 그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어요.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실력 있으면 당연히 단타로 돈 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실력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단타에는요,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요, 심리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관점을 잘 본다 하더라도, 매매할 때 관점을 잘 본다 하더라도요, 심리가 개입되기 때문에요,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사례로 한번, 매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요, 제가 이제 모베이스 전자를요, 첫 급락이 오늘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낙폭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제가 낙폭 매매를 해봤는데요, 오늘 모베이스 전자 전일 로봇이 엄청 강했거든요. 근데 모베이스가 최근에 계속 점상 가면서 오늘요, 점상 갔다가 갑자기 한가가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쵸? 이게 풀리면서 상한가가 풀리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VI가 그랬거든요. 하락 VI가. 그리고 개파락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샀는데요, 일단요, 여기서 비중 첫 번째 매수를 했어요. 갭이 좀 이렇게 많이 벌어졌길래 하락으로. 이게 분위기 메이크 총 1땡이라고 봤거든요, 로봇 테마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한번 낙폭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판단해서 여기서 샀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한 6, 7% 정도 던졌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중간에 한 6%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단은 조금 여기까지 좀 더 보자, 좀 더 사자, 2차 매수로 들어가자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꼬리 말고 바로 이렇게 올려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일단 관점은 그래요. 로봇이 전일 엄청 강했어요. 전일 그 시장이 로봇이 가장 강했거든요. 시장 분위기상요.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로봇 테마가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는데 전일입니다.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로봇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면서 집단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요. 모베이스 당연히 점상한가였고, 그 다음에 나우로보틱스가 가볍게 상한가 치고, 그 다음에 포스코 DX가 실질상 1등으로 상한가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봇주가 순차적으로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로봇이 다음날 에도 오전장에 좀 강한 흐름을 볼 수 있겠다라고 일단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상처럼 이제 모베이스 전자는 점상한가를 갔는데 첫 낙폭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이제 테마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요, 이 총대장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총 분위기 메이커라고 봤거든요. 이 종목이 한번 풀리면은요, 다른 로봇들도 좀 하락할 수 있다고 봤고, 이게 급락이 심하게 나오길래 여기서 낙폭 매매를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관점이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하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로봇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로서 엄청난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점상한가에서 급락이 한번 음봉이 크게 나오더라도요, 반등이 크게 당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낙폭 타점을 조금 빨리 잡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호가창 보니까 급락이 순식간에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개파락 출발하고 나서 바로 올린 척하면서 여기서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100억대 이상이죠? 50억대 이상이잖아요. 그럼 보통 대부분이 여기서 한 번에 샀으면요, 예를 들면 미수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건 물론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못 버티고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8%거든요. 작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관점이 이제 좋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이게 한 7, 8% 정도 믿어버리면요, 큰 비중으로 들어갔으면요, 이거 잘못된 판단으로 손절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실력만 있으면 된다. 관점이 좋고요, 그러니까 관점이 좋다 하더라도 심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아까 그 낙폭 상황에서도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비중을 크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그냥 이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모베이스 전자, 이걸로 이 종목을요, 이게 추종하거든요, 모베이스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둘 다 낙폭이 심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관점이 있으면 당연히 모베이스 전자 1등으로 낙폭하는 게 맞는데요, 이 모베이스 후속으로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을 낙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요. 그러니까 잘 몰랐을 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볼게요. 이게 보시면요, 이게 첫 번째로 이게 모베이스 전자고요, 이게 모베이스예요. 근데 잘 분봉을 보시면은요, 이거는요, 순식간에 몇 퍼센트가 떨어졌어요. 보시면은 한 20%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한가를 갔으니까 23%, 25% 올랐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요, 보세요.
26%나 떨어졌어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보다. 그쵸? 이건 점상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한 30%가 넘게 밀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도 한 20% 이거보다 약하게 왔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옛날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1등주 매매, 얘기 1등주라면요. 이게 후속주잖아요. 이게 반등 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따라가서 매매하는 것도 있는데요. 원칙상 저는요. 2등주 매매는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납폭 매매든 그 주도주 매매든요. 그래서 1등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저는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보시면은요. 1등이 이렇게 급락이 났잖아요. 하락 VI 때부터 사도 돼요. 그리고 왜냐면 개파락이 생각보다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질 때 더 매수해도 되긴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건 그냥 기법에 다룬 건 아니니까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그릇에 따라.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죠, 오늘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요. 이게 급반등이 크게 왔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가는 거고, 이게 나중에 상한가 안 찾기 때문에 여기서 후속으로 급등을 한 거예요. 이게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걸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1등 매매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등 위주로만 설명을 드린다면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면은 이런 1등주 있잖아요. 총대장 1등은요. 이렇게 한번 낙폭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급반등이 한번 크게 나온다는 거. 물론 오늘은 상한가 같죠. 상한가가 안 나오더라도요. 수익 구간이 준다는 거. 하지만요. 이 낙폭매매 특성상요. 물타기로 접근을 해야 돼요. 단기 낙폭이 큰 종목은 그러니까 물타기. 그러니까 떨어질 때 조금 더 산 다음에 급반등이 왔을 때 던지는 겁니다. 매수 평단을 낮추면서. 무슨 말인지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이 모베이스 전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세부적인 2등주 기법은요. 기법 자체도 어렵지만요. 실패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저는 2등주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안 할게요. 그러면은 1등이 이게 모베이스 전자가 보세요. 두 번째로는요. 낙폭 구간을 미리 걸어두기랑요. 호가차 분보 차트 보면서 매수하기. 어떤 거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차트를 좀 중요히 생각했을 땐 이걸 선호했거든요. 낙폭 구간을 미리 잡아갖고 이런 데 있잖아요. 잡아갖고 사는 걸 선호했는데 지금은요. 이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호가창과 분봉 차트를 보면서 매수하는 걸 좋아해요.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보여줄 수 있게 제가 다른 계좌로 두 개를 매매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계좌에서는요. 모베이스 전자 낙폭 구간에서 매매를 했어요. 미리 걸어둔 거죠. 아까 여기 첫 번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폭 매매. 미리 걸어두고 나서 하락 VI 갔잖아요. 그래서 걸어두고 나서 매수되고 나서 더 떨어졌지만 다시 급반등 와갖고 한 6% 청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겁니다. 호가창과 분보 차트를 보면서 매수하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이 모베이스 전자 보이시죠?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더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꼬리 달렸잖아요. 이 꼬리가 달렸고 바로 밀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호가창을 제가 봤더니 호가창에서 매수 받치기가 들어오면서 바로 위로 시장가로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꼬리가 빠르게 생겼거든요. 아래 꼬리가.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바로 따라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냐면요. 호가창을 보고요. 호가창을 보고 대응을 한 거죠. 차트를 보고 이제 이 정도 부근에서 보통 저는요. 이제 걸어둔다면 여기서 더 걸어두려고 그랬거든요. 2차요. 여기가 전일 종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또 떨어지면은 이제 걸어갖고 더 매수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안 오고 기회 안 주고 바로 꼬리 말아 올릴 때 바로 이렇게 따라잡은 거죠. 이 두 번째 매수가 그겁니다. 이게 뭐죠? 호가창과 분보 차트 보면서 매수하기.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더 선호를 해요. 미리 걸어두는 것보다는요. 이게 분명히 반등은 한번 크게 올 텐데 이 부분에서 크게 반등이 온다고 이제 예측을 일단 하고 나서요. 호가창을 보면서 여기 근처에서 바로 말아 올리면서 물량이 들어오네. 그래서 따라잡아갖고 이거는 10%가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되게 큰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처럼요. 여기서 산 다음에 한 번 더 산 다음에 여기 떨어졌을 때 여기 걸어둔 거 더 산 다음에요. 이제 그때는 조금 수익률을 좀 낮추겠죠. 이렇게 사는 이런 첫 번째 방법도 있긴 해요. 낙폭 구간을 미리 걸어두기. 하지만 두 번째 방법처럼 호가창이랑 분보 차트를 보면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호가창을 좀 잘 보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감각적인 이 두 번째 매매를 조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차트를 좀 중요시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로 조금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두 가지를 다 해봤잖아요, 많이. 근데 사실 이쪽이 조금 더 감각적이면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전일 로봇주가 엄청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신규 상장 관련된 주식 중에 하나가 MBR 모션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날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고 나서 강하게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10% 내외로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낙폭이 오면은요, 이것도 여기 전일 종가죠? 이제 전일 종가. 이 전일 종가 부분에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로봇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샀어요. 1차 매수를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밀린 거예요. 이 몇 퍼센트 밀린 거냐면요. 전일 종가에서 보세요. 한 6%,
이 6%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요, 이제, 만약에 비중이 작지 않다면, 이 6%에서 손절할 가능성도 컸습니다. 근데 저는 비중을 납품매매 자체가 분할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물타기 관점이라고 했죠. 1차 매수하고 나서 어느 정도 평단을 낮추면서 떨어지는. 근데 보통은 선만 보고 매매를 한다면요, 차트만 보고 매매한다면 이런 데서 손절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매수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횡보하는 꼬락선이를 보인다면요. 저는 만약에 이 꼬락선이라는 표현 좀 그러긴 한데 호가창 보니까 횡보하는 꼬락선을 좀 보인다면요. 이후에 다시 한번 낙폭이 크게 나오고 또 꼬락선이 보이면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라리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야지 빨리 급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호가창 보고 바로 꼬리 말아 올리길래 산 다음에요. 이렇게 낙폭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을 때 던졌던 거거든요. 거래대금이 컸기 때문에요. 매매를 하기에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을 했고 워낙 그 시장 분위기가 로봇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차트만 단순히 보고 매매를 한다면요, 이렇게 차트 여기서 이제 사고 생각보다 더 밀렸네, 여기 이탈가 잡아야지 손절,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긴 한데 자기가 이제 시장 분위기, 현재 시장 분위기가 로봇에 엄청나게 호의적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낙폭이 단기간에 크게 나왔다는 거, 그렇다면요, 이제 호가창의 흐름을 보고 나서 두 번째로 매수하고 급반등이 나왔을 때 청산을 해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호가창과 분봉 차트를 보면서 매수하는 것들이 사실상요, 경험의 영역이긴 한데 이쪽 부분이 트레이딩에 더 적합하다고 저는 사실 더 보고 있어요. 제가 물론 차트 마스터이긴 하지만요, 저도 차트도 중요하다고는 해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요, 저는요,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날의 시장 분위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트렌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차트로만 매매하려고 하면요, 흔들려 이런 거에 흔들리기 때문에요, 반드시 당일 시장 분위기를 반드시 파악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포스코 DX 매매를 하고 나서 로봇이 엄청나게 강세장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포스코 DX로 수익을 낸 다음에 이후에 SPG를 매매를 했어요. 근데 SPG가 차트만 보면 제가 손절을 했을 수도 있는데 손절을 하고 추가 매수로 접근한 다음에 오늘 수익을 청산을 했는데 그 관점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SPG를 매매를 한 이유는요, 이게 SPG가 이제 신고가 돌파 구간이기도 했고 로봇이 워낙 강했잖아요. 그리고 양음양 패턴으로 이게 대체거래에서도 매매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로봇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들 이외에 후속으로 부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매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높게 샀어요. 원래 돌파 타점이라면은 여기서 산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25% 저항 라인에 한번 막히기 때문에요. 이제 보수적으로 한다면 여기서 바로 떨어져서 밀렸을 때요,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비중 얘기 좀 이따 할 건데요,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1차를 들어가고 나서요, 밀렸을 때 오히려 더 샀죠. 원래 돌파는 제가 뭐라고 했죠? 돌파는 이렇게 안 가면요, 바로 손절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분명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 생각이도 없는 물타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요, 이게 여기서 슈팅 주고 나서요, 워낙 그 시장이 로봇주에 강한 흐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오후장에 다시 후속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추가 매수한 다음에 여기 보통 수익권이었잖아요. 여기 사고 나서 평단 낮추고 나서도. 근데도 안 던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10만원 다시 돌파할 때 이게 보수적으로 던졌어요. 왜냐면 이거보다 강한 후속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던져버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매매한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매는요, 규칙으로 사실 시작을 해요. 차트나 이런 기준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유연함으로 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매매란요, 이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물론 차트적인 기준은 무조건 가지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원칙을 여기서는 좀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비중이 작았다는 거. 비중이 컸다면요, 다시 올라갈 것 같다 하더라도 일단 던졌어요. 그 내용은 좀 이따 뒤에 또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비중이 작고 그리고 또 시장 분위기 워낙 로봇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올라갔을 때 던졌던 건데, 여기다도 이렇게 적었잖아요. 원칙과 기준을 세우되 시장 분위기가 장세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썼던 거예요. 차트는 기준이고 시장 분위기의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라고 적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제 혼자 매매하면서 실시간으로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 때문이었어요. SPG 평단. 그러니까 SPG를 제가 평단을 좀 낮춰갖고 다시 10만원 슈팅 줄 때 던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 지금 로봇에 너무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 SPG가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치만 저한테도 한 가지 기준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이 로봇주가 상한가가 많이 갔잖아요, 이날요. 나우로보틱스, 포스코 DX, 한국 PIM, 그리고 나머지 대체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것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SPG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던 거예요.
SPG가 내일 오전 9시 전까지 본장 시작 전까지 급등시 천상한 예정이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시간 컷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 보세요. 역시나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10만 돌파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산을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봤냐면 전일 로봇주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압도적으로 강했죠? 제가 어저께 전일 테마주를 정리하면서요, 그 목요일날요, 가장 강한 테마가 로봇이었잖아요. 그쵸? 일단 상승률이 엄청나죠? 상승률도 엄청난데요. 이 거래대금 총합 있죠? 거래대금 총합도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2위가 하나그룹이었는데 하나그룹보다도 거의 1.5, 거의 2배 이상, 2배 정도 가까이. 2배는 안 되죠? 어쨌든 훨씬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이제 3위 테마의 반도체, 조선, 이런 거보다 압도적으로 로봇이 너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먼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로봇이 좀 추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죠. 오늘도 역시 로봇 테마가 1등이었는데요. 가장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 로봇 테마가 강하다. 단순히 차트 보고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차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시장 분위기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설명드렸고요. 전일 그래서 제가 포스코 DX 매매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골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이 포스코 DX가 이제 당일 추세도 좋았어요. 그쵸? 추세도 좋긴 해갖고 계속 메모하고 거래대금도 좋았죠. 차트 좋고. 그러니까 3박자가 다 맞춰줬고요. 일단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포스코 DX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는 차트고요. 이게 실질 1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포스코 DX를 추종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확산세가 엄청나게 나왔던 거예요. 이럴 경우 있잖아요. 화력이라고 하거든요. 화력이 이렇게 받쳐줄 때는요, 실질상 1등 그리고 명목상 1등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좋게 봤던 겁니다. 뒤에서 뒤따라오는 로봇 관련 주식들이 너무 많았어요. 시장이 로봇에 엄청 그런 호의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체크를 해봤을 때 포스코 DX가 충분히 상한가를 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던 것도 있어요. 상승률 1등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때 나우로보틱스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쵸? 나우로보틱스. 물론 이것도 상한가 갔어요, 먼저. 근데 이제 상한가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 비교적 가벼운 종목들은요, 막 1등이 자주 바뀌거든요, 탄력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거래대금 기반 실질 1등 주가 이제 매매하기에는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또 수급 역시 강하게 붙었거든요. 또 전고점 돌파에다가. 그쵸? 수급도 강해서 이제 포스코 DX로 수급이 계속 쏠리는 흐름을 체크하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고 했고, 이제 차트가 조금 흔들린다는 이유로요, 막 이렇게 팔기보다는요, 시장 분위기가 꺾였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로봇이 꺾일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어저께.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끝까지 추적해보고 이 종목을 매매해보는 게 좋다고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은 포스코 DX는 그쵸, 탑 테마의 로봇의 실질 1등이고 오늘 차트 수급 모두 좋아서 눌림 적극적으로 매매 공략 중이라고 했고, 오늘 좀 보죠. M라인 잘 지켜주면, 그쵸? 평소 말하는 M라인이 이거죠. 그쵸? 이 M라인요. 여기 보시면 잘 지켜주고 있죠. 이 녹색 라인요.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이거를 잘 지켜주면,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좀 끌고 가면서, 해도 된다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슈팅 나올 때만 던지고. 이게 시장 분위기를 가장 제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쳤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에서 이제 그대로 이어서 하자면요, 단순히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게 심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라폭 매매를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라는 게 자신에게 잘 맞는 시장이 있어요. 지금 내가 쓰는 매매법, 내가 들고 있는 무기, 그게 시장과 맞아떨어질 때 그 자신에게 잘 맞는 시장이 왔을 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최근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좀 나오고요, 이 시장에서도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들이 나와요. 최근에 시장을 잘 보는 사람들은 수급주 매매를 많이 해요. 대형주 추세 매매. 지금 대형주 추세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틀 전에 찍었던 내용이 이거잖아요. 오늘 요즘 수익 나는 사람들 전부 이 한 가지 패턴만 반복합니다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대형주 그런 매매잖아요. 수급 매매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대형주 수급주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저께는 이제 이게, 그쵸? 수급주로서 포스코 DX 대형주, 그쵸? 이게 매매하기 좋았죠? 그리고 그저께는 어때요? 하나죠? 그쵸? 이것도 대형주, 돌파하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수급주 매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겠죠? 이건 뭐 재료 매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쵸? 하나 관련된 재료가 나왔거든요. 이제 하나 매매는 단순히 이제 거래대금과 상승률, 그리고 뭐 신고가 전고점 돌파, 이거보다는요, 이 재료, 그쵸? 이 재료 때문에 매매한 이유가 더 크긴 한데요. 뭐 인적 분할 이슈도 있었고요. 내려보면은, 그것도 있었으면 4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료적인 측면을 조금 더 좋게 봤어요. 차트나 수급도 좋았지만 재료적인 측면 하나와 관련된 그룹 중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매했는데 결국 이것도 대형주 매매잖아요. 대형주 수급 매매에 가깝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최근 거 계속 정리하다 보면요, 대부분 다 대형주들이, 그쵸? 대형주들이 그 거래대금이 빵빵 잘 들어오면서 탄력도 좋은 모습들을 잘 보이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 대형주 추세 매매, 수급 매매에 최적화된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처럼 돈을 잘 벌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은 계속 바뀌어요. 지금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요, 지수가 우상향하는 그 상승 추세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기관 외국인들이라는 수급주가 잘 가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추세 매매가 맥히는되는데, 이게 나중에 꼬꾸라지고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 칠게요. 역별로 하락으로. 그러면요, 대형주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그 습관 못 버리고 계속 대형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럴 때 지금 벌었던 돈 다 날려요. 깡통 차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반대로요, 그럴 때 지금 이 수급주 매매 이 수급주 매매, 대형주 매매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테마주 매매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아까 이런 하락장 있잖아요. 남들 다 이제 돈 잃을 때 돈을 막 잘 버는 그런 테마주 매매를 잘 하시는 몇몇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테마주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테마주에만 익숙한 사람들. 이런 지금 이 시장에서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대형주 매매가 안 맞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지수가 좋아갖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가 언제든 꺾여갖고 뭐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코로나 이슈가 나와갖고 꺾이면은요, 아까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좋아갖고 승승장구한다고 자신에게 잘 맞는 시장에서 운 좋게 크게 번 사람들이요, 비중을 크게 키워갖고 시장이 크게 바뀌고 깡통 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1억이 있어서 10억을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10억 이상을 만들었다 칠게요. 그러면 난 이제 10억 이상 있으니까 안전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10억까지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100억도 순식간에 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가면요. 그래서 잘 벌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시장이 자기에게 안 맞는 시장이 오면서요, 꼬꾸라져갖고 깡통 차는 경우도 생겨요. 특히 계좌가 커질수록, 지금 이 계좌가 작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 10억 몇십억씩 이렇게 계좌가 커질수록요, 이런 손실에 대한 충격이 더 크고요, 판단도 더 느려져요. 그리고 미련을 많이 갖게 돼요. 그리고 멘탈도 흔들려요.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서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키우다가도 자신에게 잘 맞는 시장에서 계좌가 올라가다가도 하더라도 이렇게 순식간에 꼬꾸라지는 경우가 이런 세 가지 경우 때문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큰 돈을 벌었을지라도 한순간에 녹는 것이 이 계좌예요. 단기 매매예요, 특히. 단기 매매는 지금 주식으로만 비유를 했지만요, 주식이 아니라 선물이 훨씬 더 크게 해당이 됩니다. 선물, 주식 선물도 되는 거고요, 코인 선물도 되는 거고, 해외 선물도. 이거는요, 제가 장기적으로 봐온 결과 답 없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해외, 주식, 그리고 코인 다. 주식 선물은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어쨌든 선물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옵션은 더더욱이요. 왜 그러냐면요, 99번 잘하더라도 한 번 미끄러지면 다 깡통 차버려요. 옛날에 유명한 땡땡땡 미꾸라지 땡땡땡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막 몇백억 몇천억까지 버신 분들이 한 번에 무너진 게 다 선물 옵션이에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다 이런 선물 옵션이 많거든요. 특히 선물에서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최근에 이제 코인 선물 무너지면서 코인에서 깡통 사람들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 하더라도요, 다 깡통 차는 거는 순식간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아무리 큰 돈을 벌었을지라도 이런 이 심리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큰 돈으로 하게 되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매매들 있잖아요. 단타든 선물이든요. 그것 실력도 중요한데요, 실력보다 자신의 그릇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력보다 그릇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라는 것은요, 내가 감당 가능한 최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뭐 1000만원으로 하든 뭐 1억으로 하든 뭐 그 이상으로 하든요, 분명히 매매를 하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는 그런 수치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거. 제가 아까 모베이스 전자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쵸, 이렇게 떨어졌을 때 비중을 크게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자기 그릇은요, 1000만원인데 막 여기서 1억으로 들어갔어. 그냥 풀베팅 때려갖고 1억 들어갔어. 그러면 한 5, 6% 순식간에 밀려버리잖아요. 계좌에 한 600만원, 700만원 마이너스 찍힌 거 보면요, 그게 멘탈이 나가갖고 반등이 올 거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흐려지고 손절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그 계좌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아져가지고요. 자신의 그릇을 넘어지는 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밀리더라도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손절이 나가갖고 실력은 있고 관점은 있다 하더라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미수나 신용일 경우에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자신이 매매를 해보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단기 매매의 그런 적합한 금액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뭐 몇백만 원이 맞을 수도 있고 뭐 1, 2천이 맞을 수도 있고 그보다 뭐 큰 금액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릇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확인한 뒤에도요, 본인의 심리적 한계치를 넘도록 계속 베팅을 하게 되면요, 단타는 오래 못 가요. 결국에 깡통 차요. 특히 미수신용을 잘못 쓰면 골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예를 다시 하나 들어볼게요. 단타랑 신용을 쓰는 거를 권장하시는 단기 매매 고수들도 몇몇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스캘핑, 돌파 스캘핑밖에 안 해. 돌파 위주로만 해요. 돌파 위주로. 돌파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산 다음에요,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바로 위험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아주 짧게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이나 미수가 단기간에 이런 수익을 먹기에는 빨리 단기 자본금이 뿌리는데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신용과 미수를 권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너무 소액이다. 그러려면은 자본금 빨리 뿌게 해서 신용 미수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런 돌파 매매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오늘 예를 들면 이걸 들어갔잖아. 클로봇이요. 여기서 들어간다면 이 돌파 슈팅 여기서 조금 불타게 한 다음에 바로 이 15% 라인에서 던져갖고 수익을 취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는 신용을 잘 써가지고 이렇게 거리등 크게 나오잖아요. 이 윗골이 달리면서 밀리는 그런 매도세가 나올 때 바로 던지든지 해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 만약에 신용이나 미수를 썼어요. 근데 밀렸다. 여기서 매도 못해갖고 밀렸다. 근데 기다린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SPG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산 다음에 오히려 밀렸을 때 더 샀잖아요. 근데 이 클로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라가긴 했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도를 못했으면요, 전 여기서 던졌습니다. 다. 왜 그러냐면요, 이날 시장 금요일이었죠? 목요일날 시장 분위기가 로봇이 엄청 호의적이었고, 금요일날 초반까지는 핫할 거라고 판단이 됐고, 클로봇이 마침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길래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슈팅 나오고 나서 이제 로봇이 만약에 밀려버리면 다 같이, 어저께도 엄청 핫했잖아요. 이틀 연속 계속 핫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오늘은 금요일이고 또 시장 분위기도 꺾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요, 만약에 얘가 여기 못했으면요, 매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용이나 미수까지 썼다. 그런데도 로봇이 다시 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대응 안 해주고 만약 운 좋게 이렇게 가갖고 수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떨어졌다. 그런 습관이 반복이 되면요, 미수 신용은 금방 깡통 차게 돼요. 특히 이렇게 돌파 매매 할 때 그 숨도 잘하면 상관은 없긴 한데, 그게 금액이 커지면은 자신의 심리적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그리고 또 손실 보고 있을 때 또 이런 매매를 또 해갖고 연속 손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손절이 안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강제로 손절을 하지 않는 이상. 스탑로스 같은 걸 통해서. 그래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미수신용 같은 경우는요, 장기적으로 단타에는 해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SPG 설명을 하자면, 제가 여기서 조금 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샀잖아요. 이거는 시장 분위기가 이때는 로봇이 너무 호의적이었고 다음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그 시장 분위기 이유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신용미수가 아니었잖아요. 신용미수였다면 전 여기서 못 버텨요. 이런 거 큰 돈으로 샀다면. 일단 당일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신용이나 미수였으면. 아무리 그 강세장이면서 이렇게 계속 추세가 살아난다 하더라도요,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요, 신용 미수는요, 이렇게 강세장에서도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단타 매매에서 고점에서 이런 데서 산다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중 조절을 통해 갖고 이렇게 수익을 보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자신의 심리적 금액을 넘는 베팅 금액이었거나, 아니면은 미수나 미수 같은 거를 엄청나게 썼거나 그러면은요, 이렇게 대응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미수 신용을 잘못 쓰면 골로 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무리 잘 썼다 하더라도 분명히 심리가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미수 신용 샀다는 것 자체가 좀 욕심이 조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들을 100%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들도 몇몇 소수 있긴 하겠지만 진짜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미수 신용 쓰는 습관을 개인적으로는 안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타에서 크게 엄청나게 큰 돈을 벌지 못할지라도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릇, 그쵸?
자신의 금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로 매매를 하고 항상 여유 있는 금액으로요. 번 돈은 또 계좌 밖으로 꺼내. 예를 들면 내가 1000원으로 매매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1500, 2000이 됐다. 그럼 1000만원 꺼내갖고 딴 데다 자산 배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계좌에 옮겨 놓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합니다. 근데 자신에게 또 이런 사람이 경험이 만약에 없어가지고 운 좋게 많이 벌었는데도 이렇게 자산 배분 잘 해가지고 빼놔갖고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자신에게 맞는 시장이 아니어서 실패한다 하더라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자산 배분했던 금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단타로 오래 살아남고 싶다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는요. 실력보다 심리의 비중이 확실히 커요. 압도적으로. 뭐 심리도 실력이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요. 실력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시장을 보는 관점 그리고 매매를 할 수 그런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실력이라고 본다면 뭐 대응한다거나 근데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개입이 돼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요 단타는 심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에 맞는 그쵸 금액에다가 항상 세팅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릇을 파악한다면 그 세팅을 한다면 그걸로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수급주가 잘 맞는 장세도 있고 시장 테마주가 잘 맞는 장세도 다 다르잖아요. 시장을 사이클을 한번 다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 2, 4년은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맞는 기법이 있어요. 시장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시장에 따른 매매 방법들 잘 맞는 매매 방법들을 검증하고 나서 베팅을 해보면서요. 자신의 그릇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뭐 10억, 20억이 있어도요. 단기 매매로 뭐 1, 2천으로도 매매 못하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1억, 2억 있더라도 단기 매매로 5천만원으로 그냥 심리적으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릇을 확인한 후에요. 그 다음에 그릇보다 조금 작은 금액으로 심리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 금액으로만 하세요. 그래야지 자기가 보는 관점대로 객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모베이스나 이제 모베이스 납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사 아까 말했죠? 여기요. 이런 것들 잘 대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 단기 매매로 막 큰 부자 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꾸준하게 어느 정도를 벌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꾸준하게 벌자. 이게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저를 이제 반추해 볼 때 저는 선물로 좀 크게 많이 날렸는데요. 저를 반추해 봤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돈을 날렸을 때가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들 있죠. 뭐 선물, 해외 선물, 뭐 코인 선물, 막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자산이 뭐 100억대 넘게 나온다거나 한 50억, 100억 이런 식으로 버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돈을 많이 날렸어요. 그런 영상들을 보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주식에서는요, 주식으로 뭐 하루 억대, 뭐 하루 억씩 번다, 몇 억씩 번다, 막 이런 식인 분들 영상 보고 깡통 차야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과 그릇과 내 그릇도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또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래 시장에 남아서 꾸준하게 버느냐, 이 게임으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타 하시는 분 중에요, 난 관점도 좋고 실력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 한번 제가 하는 말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단타를 지금 너무 힘들다면요, 당신이 못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심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베팅을 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단타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내 그릇에 맞게 하지면 오래 못 간다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